둠칫 두둠칫 데니의 심리학. 네, 안녕하세요 사반 친구들. 오늘도 즐거운 심리학 시간입니다. 네, 야방이냐고요? 아니고요. 여러분 맨날 방에만 있으면 답답할까봐 이렇게 밖에 구경을 시켜주려고 합니다. 여기 학교인데요, 벌써 벚꽃이 많이 피었어요. 여러분 등교하면 벚꽃 맞으면서 등교할 수 있을 텐데, 네, 어서 빨리 등교할 수 있는 날 오기 바라고요. 자, 수업은 그래도 수업에 교실에서 해야 되겠죠? 그럼 교실로 가봅시다. 자,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을 시작해 보지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봤던 영상 기억나나요? 면접 때 심리학 관련해서 주는 팁들. 네, 그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될 테니까 그거 한번 염두해보고 나중에 면접 기회가 있을 때 한번 써먹어 보십시오. 좋을 겁니다. 자, 그 면접 효과 면접 볼 때 기술 중에 앵커링이라는 거 있었죠? 기억나나요? 네, 그쵸. 그에 대해서 좀 더 이어서 오늘 수업도 진행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 보시고요. 보자. 네. 앵커링 효과. 자, 앵커링 효과에서 그 앵커는요, 여러분 그 배에 닷이 있죠? 배 뭐 정박할 때 닷을 내리잖아요. 그 닷이 바다에 딱 내려지면 어떻게 돼요? 그죠? 그 닷을 중심으로 이제 배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도록 딱 묶어두는 역할을 하지요. 그래서 이처럼 어떠한 한 가지가 단 역할로서 사람의 인지 과정에 딱 박히게 됩니다. 그럼 그 박힌 것이 어떤 사람이 인지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 영향을 미쳐요. 네, 그런 거를 이 앵커링 효과라고 말하는데, 자, 한번 의미를 봐보시면, 자, 의미는 처음에 제시된 정보나 이미지가 기준으로 작용하여 그 기준점을 바탕으로 사고 판단을 하는 현상. 무슨 말이냐? 자, 오늘도 예시를 통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한 여성이 한 분이 계시고요. 자, 여성 앞에 벽으로 가려져 있고, 그때 어떤 남자가 들어옵니다. 벽 너머에 있어서 서로를 확인할 수는 없고요. 그 남자가 말을 합니다. 게임을 시작하지. 자, 게임을 이제 둘이 하게 되는데요. 무서운 게임이 아니라 어떤 게임이냐면, 남자가 말하기를, 자, 룰렛을 돌려 나온 숫자가 내 몸무게보다 높을지 낮을지 맞춰봐. 퀴즈를 냅니다. 그 여성은 이제 룰렛을 돌립니다. 자, 돌릴 때요, 돌렸더니 룰렛에 멈춘 곳이 따당 50에 딱 멈췄어요. 그럼 이 여성이 말할 때 이 남자가 몸무게가 50보다 높을지 낮을지를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이때 50이라는 저 숫자가 이 여성의 사고 과정에 박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여성은 아마 저 남자의 몸무게를 추측할 때 50 근처에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뭐 40이나 60 정도. 이게 바로 그 50이 그 앵커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성이 만약에 100을 봤어요, 숫자 100. 그리고 이제 저 남자의 몸무게를 추측할 때는요, 그 100 언저리, 100 근처에서 추측을 하게 됩니다. 뭐, 당신은 90kg야, 아니면 110kg야, 막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무작위 숫자가 주어져도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그 숫자를 받아서 앵커로서 받아들이면서 어떤 다른 사고나 판단을 할 때 그 앵커로 받아들인 부분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것이 앵커링 효과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저번에 봤던 거 면접 상황에 한번 적용해 보지요. 자, 면접을 보러 왔습니다. 자, 가운데가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자, 앉아있는데 와, 씨, 앞에 이 사진인가 봐. 너무 생긴 것부터 무섭게 생겼어. 네, 한 두 분 정도는 웃어주십니다. 한 분은 뭐 표정이 없으신 것 같고, 한 분은 나한테 관심이 없으신 것 같고, 한 분은 나를 싫어하시는 것 같이 굉장히 무섭게 인상을 씁니다. 네, 이런 면접 상황인데요. 자, 이제 여러분이 면접을 보는데 떨립니다. 너무 자신감이 점점 낮아져.
저기 있는 사람들은 다 나보다 대단한 사람들이겠지? 나를 얼마나 애송이로 볼까? 막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제 스스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앵커링 하는 것이죠. 자, 면접 보기 전에 생각을 떠올리는 거야. 내가 가장 자신감이 충만했던 때가 언제인가? 봤더니, 지금, 맞아. 나 옛날에 영어 토론대회에 있었는데, 나 우승했었지? 맞아. 난 그 정도야. 이제 자신감이 막 생기는 거야. 그때를 생각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면접 전에 내가 토론대회 때 우승했던 기억, 자신감 있게 말했던 기억, 그걸 듣고 심사위원이 끄덕였던 그 기억들을 되새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내면적으로는 자신감이 충만하게 되는 거겠죠? 이 상태에서 면접을 봅니다. 이 사람은 원래는 그 정도의 자신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근데 지금 앵커링을 통해서 자신감을 최고조로 올려놨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순간만큼은 그 자신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자기 체면 같은 거죠? 앵커링 하면서 자신감 있는 자신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고요. 자, 이거와 관련해서 관련 용어가 있는데요. 체계적 둔감법이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요. 자, 봅시다. 자, 체계적 둔감법인데요. 자, 이거는 체계적 강감법이라고도 불려요. 네. 체계적 둔감법 또는 체계적 감감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효과는요. 이 방법은 뭐냐면요. 자, 훈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공포증이 있어요. 시험 공포증 같은 거. 그러면 이제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그 시험 때 안 떨기 위해서. 그래서 첫 번째는요. 먼저 근육 이완 훈련을 해줍니다. 이런 거 있죠. 심호흡 같은 거.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네, 그런 거 있죠. 이렇게 이제 훈련을 한번 거치고요. 이 훈련을 하면 이제 심호흡을 하면 정말 근육이 이완되고 뭔가 긴장이 풀리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요, 각자 스스로 이제 뭔가 불안 위계 목록을 작성해 봅니다. 자, 선생님이 예시를 써봤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시험 불안증이 있다. 이렇게 이제 위계를 나눌 수 있는 거야. 위에부터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극심한 공포가 생기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시험 전날 밤, 좀 초조해. 그리고 이제 시험 당일 아침이 됐어요. 눈 떴더니 나 공부한 게 생각이 안 나. 초조하고요. 또 이제 등교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교실로 들어가겠지. 더 떨려. 그러다가 이제 시험 당일날 교실에서 이제 아침 조회를 해. 이제 선생님의 조회가 갑자기 그립고, 이거 끝나면 이제 시험 볼 텐데 안 가셨으면 좋겠고, 막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다가 시험 5분 전, 이때 거의 클라이막스죠. 굉장히 떨리고, 시험 시작! 너무 떨려서 시험을 잘 못 볼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어떤 학생이 만약에 시험 불안증이 있다. 그러면 이제 훈련을 이렇게 위계를 작성해 놓고요. 훈련을 하는 겁니다. 훈련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3분 보시면 이제 체계적 감감, 이제 둔감하라 해가지고 이제 상상하면서 이제 그 상황을 상상하면서 아까 했던 근육 이완 훈련 있죠? 그걸 결합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상상하는 거야. 자, 시험 전날이라고 상상을 하는 겁니다. 벌써 좀 떨려. 그런데 이제 그때 심호흡을 해보는 거야. 시험 전날 떠올리면서 심호흡 해보고, 좀 괜찮아지면 이제 시험날 당일 아침을 떠올리면서 심호흡을 해보고, 그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이제 시험 5분 전에서도 심호흡을 통해서 마음이 안정이 되면 시험 시작 때도 해보는 겁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뭐야? 결국 시험 상황에서도 이제 심호흡하면서 마음을 다스린 것처럼 이제 실제 시험 상황에서도 이제 심호흡 같은 거 하면서 이제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체계적 둔감법이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앵커링처럼 비슷하죠? 뭔가 이제 계속 머리로 이제 생각을 해놓고 내 스스로를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상태로 만들어 놓으려고 이제 계속해서 자각을 하는 그런 훈련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체계적 둔감법이 되겠고요. 계속해서 PPT 보시면 앵커링 효과랑 체계적 둔감법에 대해 알아봤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거와 비슷한 이론, 이거와 관련한 이론이 하나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어떤 이론이냐 하면 암묵적 성격 이론입니다. 자, 암묵적 성격 이론. 이론 이름이 굉장히 좀 멋있지 않아요? 암묵적 성격? 무슨 말이지? 자, 뭔지 한번 봅시다. 자, 암묵적 성격 이론은요, 어떤 성격적 특성을 지닌 사람은 그 특성과 관련된 다른 특성도 지니고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겠죠. 저 사람은 뭔가 따뜻한 사람일 것 같아. 따뜻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따뜻한 성격을 갖고 있어, 이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은요, 왠지 사람들한테 관용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사람은 굉장히 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그 사람의 한 가지 성격, 한 가지 면모만 보고 그 사람에 대한 그 연관된 특성들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가질 수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착각하는 걸 수도 있겠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실용적인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가운데 남자가 있고요. 지금 오른쪽에 여성이 한 분 있죠? 이 가운데 남성이랑 오른쪽 여성은 친구입니다. 친구인데요. 이제 이 가운데 남자가 어떤 자기 친구를 소개시켜 주려고 온 거야. 그래서 말을 합니다. 그 여자분한테, 야, 이 친구 내 최애다. 따뜻한 친구야. 잘해봐. 하고 번호를 넘겨줬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친구한테, 정말? 오케이, 고마워. 이렇게 말을 하게 됐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소개받은 남자와 그 여성은요, 서로 카톡을 주고받다가 마침내 만나게 됩니다. 자, 만났는데, 자, 이제 아까 자기 소개시켜준 애가 소개시켜줄 때 뭐라 그랬어요? 이 친구 내 최애인데, 정말 따뜻한 친구야.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분이 그 말이 이제 기억이 나는 거야. 그때부터 이 남자를 봤는데요. 이 남자 뒤에 뭐가 있습니까? 따뜻함이라는 후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야, 머릿속에. 그래서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하하호호 얘기를 나눕니다. 근데 이미 처음부터 좋은 느낌이었기 때문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더 괜찮게 느껴져. 근데 심지어 그냥 따뜻하다고만 들었는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사람은 되게 부드럽기도 하고 젠틀하고 심지어 마음도 착해. 남을 위한 생각이 깊은 것 같아. 이러한 부수적인 특성까지 더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기 위해서 말하면 뭡니까? 따뜻함이라는 앵커가 지금 여성한테 심어졌죠? 그래서 따뜻함이라는 어떤 성격, 특성이 여성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성과 따뜻함과 관련된 성격이 뭐가 있겠습니까? 부드러움, 선함, 이런 것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따뜻하다는 특성을 가진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보고 그 여성이 생각하기를 부드럽고 착하기까지 하다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암묵적으로 이 사람이 그 성격을 실제로 갖고 있든 안 갖고 있든 그거 연쇄되는 비슷한 특성도 갖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자, 이거는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증명이 됐는데요. 그 따뜻함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따뜻함이라는 단어를 연관돼서 사람들은 부드럽다, 착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걸로도 실험을 해봤어요. 친절함. 이 사람은 처음에 소개할 때 이렇게 한 거야. 이 사람은 친절한 사람이야. 근데 이렇게 소개했을 경우에는요, 그 따뜻함이라고 소개했을 때보다 뭔가 부드럽다, 착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그 사람들이 더 적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뭔가 말을 할 때 이제 용어 선택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따뜻함, 이런 단어를 많이 쓰는 사람은요, 그만큼 뭔가 부드럽고 착하게 느껴진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자, 이거와 관련해서 용어 하나 알려줄게요. 초두 효과. 밑에 첫인상 효과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그겁니다. 뭔가 첫 만남에서 느낀 인상이나 외모, 분위기 같은 것들이 이제 그 대상에 대해 어떤 고정관념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쁘게 말하면 고정관념, 좋게 말하면 좋은 인상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효과를 관련해서 선생님 옛날에 이제 대학교에 가면요. 그거 합니다. 미팅 같은 걸 합니다. 뭐, 과별로 하기도 하고요. 안 그러면 뭐 지인, 친구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미팅을 하는데, 그럼 처음에는 이제 뭐 모르고 막 미팅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 컨셉을 잡아보자. 그래서 이제 첫인상을 어떻게 줄 것인가. 어느 날은 시크한 이미지를 가고 싶다. 그래서 이제 머리를 넘기고 렌즈를 끼고 뭐 이런 식으로 인상을 조정을 할 때도 있었고요. 어쩔 때는 뭔가 그 미팅하는 과가 그 뭔가 좀 공부 잘하기로 유명한 과였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 안 되겠다. 우리 지적인 이미지로 가보자. 그래갖고 이제 안경도 끼고 이제 머리도 좀 내리고 그렇게 막 준비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다 그런 거죠. 첫인상 효과. 이제 처음에 봤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머리에 오래 남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우리 선생님이나 친구끼리 계략을 짰던 것이죠. 물론 그 계략이 100% 성공하리라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네, 초수 효과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알 수 없으니까요. 상대말만 알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오늘 뭡니까? 앵커링 효과. 저번에 봤던 앵커링 효과에 대해서 좀 더 깊숙이 알아봤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암묵적 성격 이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실생활에 굉장히 항상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가장 첫인상을 좋게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말로 하는 거는요, 인사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게 그 사람의 굉장히 좋은 첫인상을 남기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행동적인 거, 히히. 네, 웃는 게 있겠죠. 자, 웃는 거는요, 상대방을 하여금 뭔가 기분을 좋게 해주는 역할도 하니까요. 여러분 너무 인상 쓰고 다니면 무서워요. 좀 웃고 댕기고 인사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여러분은 똑같은 사람인데 그 바라보는 사람이 여러분을 다르게 봐요. 좋게 본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 좀 더 생각해 보면서 물론 잘하고 있겠지만요. 우리 재현 여러분 띠용. 네, 이번 시간도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 자, 다른 뭐 심리학은 재밌죠? 아, 네, 고맙습니다. 자, 다른 과목도요, 심리학처럼 즐겁고 활기차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또 봐요.